몰라수다 북한수다의 대약진에 힘입어 지난주 내나TV가 한 주 주간 누적 시청자 수 2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야. 한 주에 20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저희 몰라수다 북한수다를 북한에서 보고 있는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실천 가능한 주제,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주제로 한번 삼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서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북한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주제? 그렇죠. 힘을 실한 주제. 네. 오늘의 주제, 탈북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많이 당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사기를 안 당하고 탈북할 수 있나? 네, 요거 어떻게 하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대한민국의 품까지 올 수 있는가?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탈북 과정에서 사기를 많이 당하나요? 이제 브로커를 이제 섭외하는 경우에는 뭐 저는 이제 브로커를 안 했으니까 잘 모르는데 국경연선에서 이제 브로커 작업을 해서 어느 날 어떤 계기를 통해서 몇 명이서 얼마만한 자금을 준비한 이런 과정에서 이제 경비대를 많이 껴야 되니까 경비대가 돈만 받고 이번에 오늘 초서가 뭐 금요일 내려왔다는 뭐 했다는 등에서 또 밀어놓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 돈을 찾지 못하고 또 이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려고 했던 거가 노출이 돼가지고 신상에 문제가 되는 사례까지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이 소문들은 이미 평양시는 물론이고 황해도까지도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브로커를 잘못 소비하면 돈뿐만 아니라 신상의 문제까지도 아주 위태롭다는 거. 맞아요. 요즘에 최근에 탈북하시는 분들 중 보면 북한에서 탈북 브로커를 하시다가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신변상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무조건 가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좀 돈을 내고 나오면 그 감방 정도 가는데 조금 잘못 걸리면 무조건 정치범 수용소 가거나 총살당하니까 남한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 경비대를 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넘어올 때 당시도 경비대한테는 중국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래야 돈을 받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는 막 돈을 받아라. 정권에서 그랬어요. 국정여단에 너 그 탈북하겠다는 사람들 있으면 놓치지 말고 돈을 받아라. 돈을 받은 다음에 강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잡아라. 그러면 너희는 돈을 절반을 너를 주고 현지 입당시킨다. 이래서 경비대가 2012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살벌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도 국경 경비대는 심장이 2개예요. 양심도 2개인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넘어올 때 믿을 수가 없어요. 중국에 넘어간다. 아무 날까지 넘어간다 해서 돈을 줬어요. 근데 그날에 경비대가 그런 거예요. 누나 이제 몇 시까지 어디 뭐 방앗간 옆에까지 오나.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니 얘가 나하고 태를 묻은 형제도 아니고 오직 돈으로 연결된 관계인데 총 딱 쏘고 자기가 현지 입당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끝이에요. 당연하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걔 보고 걔 이름이 만약 가명이 철남이라면 철남아 나 오늘은 저 중국 대반한테 나 쌀 2지대만 받을게. 그리고 어차피 내가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쯤 다시 가자가 네 그러세요 누나. 일단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중국 사람한테다가 아저씨 나올 때 쌀을 꼭 쥐고 나오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쌀을 쥐고 나와서 제가 그쪽에서 연락이 딱 와서 제가 쌀을 가지러 가겠다고 하고 중국으로 넘어왔어요. 왜냐면 경비대를 믿으면 안 돼요. 누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비대하고도 그날 그게 좋아요. 돈도 전략하고. 왜냐면 경비대는 물건을 받는 것만큼 카바비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물건을 서로 받는 채 하면서 물건 받으러 경비대가 따라까지는 오잖아요. 자기는 강둑에서 카바를 서야 국경 간부들이 순찰하는 걸 카바를 서 있기 때문에 얘네는 돈을 받으면 사람을 내리만 보내요. 야 빨리 가 물건 받아가지고 오나. 이럴때 그냥 중국을 넘어오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국경 경비대들도 자기네가 목숨이 있으니까 그쵸.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자기 목숨하고 그 몇 푼 돈하고 안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죽는 선에서는 이 사람들을 팔 수밖에 없어요.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죽이거나 잡아야지 자기가 살 수 있으니까. 뭐 북한이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나 우리 여러 나라들처럼 법 지국가도 아니잖아요. 뭐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법적으로 이렇게 재판에 내셔가지고 잘잘못을 따지는 사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요 며칠 전에 건너온 제 친구가 친구는 아니고 지금은 친구인데 교회에 같이 다녀요. 걔도 국경 경비대를 속이고 건넌대요. 그렇죠. 속여야 된다는 네, 속이고 건넌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건넌 거예요. 두만강을. 그거는 또 특이한 완전 경우네요. 저는 걔가 똑똑하긴 똑똑했어요. 네. 보기에도 똑똑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근데 그랬대요? 그렇게 근데? 그래서 야
그게 가능하니? 지금이 무슨 시기인데 지금 2016년도야 그게 가능하니 했더니 가능하대요. 가능하죠. 어떻게 했어? 하니까 먼저 국경경비대에 찾아갔대요. 아는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장사를 했대요. 장사해서 안면을 익혀놓고 그 다음에 계속 가는 거죠. 물건을 들고 가서 아저씨 이거 사세요.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이번에 중국에서 나온 건데 이거 내가 싸게 절반 가격으로 줄게 이러면서 계속 장사 다니다가 어느 날 딱 날 봐가지고 점심시간이 있잖아요. 다 식사 들어갔을 때 갔대요. 가가지고 팔고 나오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로 간 게 아니라 강변 쪽으로 반대 길로 냅다 뗐대요. 근데 뛰는데 그 점심시간이다 보니까 이미 다 식사를 하고 있었고 군대들은 거기 초소에 한두 명이 있었는데 그 한 명이 미처 강으로 뛰려니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계속 왔던 사람들이 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언니하고 그냥 둘이서 건넜는데 냅다 뛰고 강 건너니까 뭐 보지도 못하고 뭐 총도 안 쏘고 그냥 자기는 그렇게 쉽게 건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이 방송에서 좀 단 한 번도 이제 누구한테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최초로 공개하는 건데 사실 그 북한에서 좀 살았던 사람들은 조금만 마음 먹으면 여자라고 해도 얼마든지 국경연설을 혼자서 대낮에 넘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대낮에 뛰어서 넘어왔잖아요. 그런 몸을 못하겠으면 밤에는 충분히 가능해요. 밤에 가요. 일단은 그 교두 주변 양옆으로 교두 다리를 양옆으로 100에서 150m 구간에 잠복 초소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없고 그리고 경비대가 있는 경비대 주둔 중대 건물이 있는 예. 자 여기 경비대가 있어요. 예. 경비대가 있으면 이 주둔 양옆으로 1km 약 2km 구간에 잠복 근무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없습니다. 등산불 밑이 어둡다는 말이 네, 그 특히 이제 말이네요. 해령에 있는 그 국경경비대 중대부는 예. 바로 강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옆에 교두 다리도 있어요. 저는 이 밤에 이틀 밤에 걸쳐서 해령 시내 그거를 다 정찰했거든요. 이게 정찰의 결과고요. 네. 그러니까. 다 해본 결과 그 옆에 마을도 있습니다. 민가들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마음만 먹고 더 일절 안 들이고 불안하지도 않고 밤에 야심한 특히 겨울 같은 때는 충분히 가능해요. 충분히 그 집에 있는 이불 있잖아요. 이불 배포 손 다 빼고 이불 뒤집어 쓰고 뛰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하나도. 눈 온 날 같은 때 아주 좋아요. 눈 온 날에는 그렇게 뒤집어 쓰고 뛰면 초저녁에 날이 싹 어두울 때부터는 보이지도 않아. 시야 고리가 아무리 개인 날이라고 해도 눈 온 다음날 항상 개인이잖아. 강이 얼어붙었을 때 강 건널 때도 안 네, 가능해요. 그 강이 이제 그 물이 있을 때는 강 운목에서 한 절반쯤 간다면 잠복 초소가 봐도 총 못 쏴요. 뭘 가지고 가면 되나? 그 빨래할 때 쓰는 그 대야 있잖아. 대야. 네. 대야가 제일 좋아요. 깨진 것도 괜찮아. 반쪽짜리 깨진 것도 괜찮아. 그것만 해서 물에 절대 안 빠져요. 아 그래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도 빈 배낭이라던가 군용 배낭 그리고 입었던 상의도 좋아요. 상의를 주머니 다 뒤집어서 주머니를 공기 주머니처럼 뚫고 넣으면 돼요. 아. 그렇게 해서 물을 딱 잡으면 안에 공기가 차기 때문에 주머니들이 부양정처럼 뜨게 해요. 절대 가라앉지 않습니다. 위에 상의만 벗어서 단추채고 딱 집어도 바지도 좋아요. 물이 들어가면 부푸니까. 네, 바지도 양쪽 밑으로 딱 내주고 여기 아궁이처럼 타면 정말 그렇게 부양정처럼 잘 돼요. 가라앉고 싶어도 안 가라앉아. 제가 물놀이 자주 갔거든요. 네. 한국에 와서. 근데 바닷가랑 가보면 항상 이 구명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조끼가 있잖아요. 그거 북한에 보내고 싶었어요. 탈북할 때 쓰라고. 네. 예. 너무- 야, 이거를 이제 한 1000세트 화려해. 너무 천진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래서 이게 브로커를 도망갈 통하지 않고 건데. 그렇게 해서 넘어서면 네. 중국에서가 문제인데 지금 이제는 이메일 정도쯤은 북한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뭐대 아직까지 못할까? 뭐대 그러니까 일단 그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성근 씨 말에 제가 좀 업그레이드 한다면 북한에서 작년에 그 국경경비대 초소를 다 2층으로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2층이었잖아요. 제가 직접 작년에 가서 중국 가서 단동 가서 봤어요. 그리고 해산 지방에도 국경경비대 초소 5개 한 개씩 CCTV를 설치했어요. 낮에는 불가능해요. 거기는 24시간 CCTV가 있고 옛날엔 그냥 단층 집처럼 1층을 해서 내다봤는데 지금은 다 2층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 우리 쪽에서. 북한 북한 쪽에 예, 쪽에. 북한 쪽에서 아. 그러다 나니까 이제 대낮에 걷는다는 건 좀 불가능하고 CCTV가 밤에는 조금 시야가 안 보여요? 많이 안 안 보여요. 지키고 그래서 최근에 내려온 작년에 온 사람은 부부가 아이까지 데리고 탈북을 했는데 어떻게 탈북했냐 하니까 압록강 주변에서 나흘을 있었대요. 왜냐하면 이 CCTV가 있으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그 주에서 그래서 CCTV하고 먼 구역에서
아주머니는 아내는 세수수건을 구멍이 날 정도로 두드렸대요. 아까 빨래를 하는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점심 1시부터 2시 사이가 교대 시간이래요. 그래서 남편이 야 그 소래를 강 한복판에 던져라. 그리고 빨래와 같이 던지라 해요. 마치 물이 갑자기 딱 불어나서 내 빨래 내 빨래 내 빨래 이러면서 찾아 들어가. 아주 그러니까 곁에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게 이제는 핸드폰을 쓰기 때문에 압록강에 빨래 나온 아주머니들도 다 바 이게 저기 풍년 바지 안에다가 그걸 넣었대요. 핸드폰을. 그러니까 신고 체계가 돼 있는 거예요. 와, 왜냐면 무섭다. 북한도 이렇게 탈북하는 걸 잡아서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이 나와요. 아, 그래요? 네, 포상금이 나오고 쌀을 얼마를 준다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북한 진짜 정권- 주는가? 사람 북한 정권은 잡으라고 이제는 모든 걸 원래 그 감옥 같은 나라인데 그러니까 아줌마가 있는 힘껏 던지라고 해서 자기가 그 젖은 세수수건을 한 5-6개 되는 걸 강 한복판에 던지니까 남편이 막 자기를 욕하더래요. 아이 쌈 미친가 나는 도에 들어서 한복판에다가 빨래를 던지냐. 그래서 자기는 그냥 참았대요. 그래 탈북전까지 참자. 무슨 욕을 해도 늘 듣던 욕이지만 그러니까 남편이 바지를 뚫고 올리고 막 한복판에 들어가서 누기 아버지 빠집니다 하고서 남편 손잡고 같이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곁에서 사람들이 막 점심시간이니까 대체로 압록강이나 두만강에 빨래하러 나가는 사람들은 점심시간 전에 빨래를 해가지고 들어올 거 맞춰갖고 나가요. 그렇지 않으면 점심밥을 먹고 오고이 나가니까 그 시간이 너무 조용했대요. 그리고 경비대 쳐서도 교대하는 시간이었대요. 그래서 3명이 압록강을 넘었는데 자기네가 한복판까지 갔는데 경비대 터져서 뭐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아내 보고 뒤를 보지 말라. 그래서 수건은 저 아래로 떼내려가고 그래가지고 중국에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그런 사람들은 강도화를 할 때면 우리나라에 선이 있어요. 가족하고 가족차가 거기에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일전 하나도 안 드리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중국에 넘어와서 아내하고 싸웠대요. 구멍난 세수수건이 몇 개가 못해서 자기를 개간나 세간나 했냐. 그래서 아내가 중국에 오니까 자기한테 타발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작전이었으니까. 예, 작전이었으니까 네. 그냥 우습게 이렇게 재밌게 말을 하는데 그런 방법이 또 있어요. 탈북자 중 한 100명 중 1명이 성공한다고 봐야 맞아요. 돼요. 예, 다 맞아요. 잡혀요. 그게 성공률이 낮아요. 진짜 무작정 탈북해서 그렇고 제가 드릴 말씀은 일단 안전하게 좀 늦어지고 좀 돈이 많이 들더라도 안전하게 중국만 압록강만 넘어선다고 해서 성공이 아니거든요. 중국에서가 참더 중국에서부터 오는 길은 더 힘들어요. 그게 말도 안 통하고. 만강 쳐서 통하기. 예, 그리고 북한에서 영어를 좀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 영어를 듣고 무슨 뭐 사우스 코리아 뭐 영어를 좀 대충 뚝게 말로 해도 중국 사람들은 알아를 못 들어요. 신기해. 태국은 알아듣는데 중국은 무식해요. 뭐가 뭔지 몰라요. 예, 그래서 특히 북한 국경 쪽 글을- 사람들은 예, 글도 몰라요. 글을 써 갖고 가도 안 돼요. 네, 중국은 그래서 몰라요. 제일 안전한 거는 어느 지역이다면 그 지역에 유명한 베테랑이 꼭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라도 그 사람 도움 받는 게 제일 안전해. 제일 안전하고 그렇게 해서 브로커가 연결돼 갖고 와가지고 누군가 한국에 담보할 사람이 생겨가지고 걔 오면 걔가 돈 준다 뭐 이런 게 다 연결이 되면 와서 1,500만 원 무는 게 낫지. 그것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진짜 이제처럼 하자면. 그리고 제일 최악의 방법인데 이거는 100% 성공하더라고요. 자전거 튜브를 하나 감으니까 맞아요. 몸이 쑥 뜨지 않고 겨우 딱 좋아요. 마음. 겨우 숨 쉴 정도로만 떨려. 튜브가 여기 와서 걸리기 때문에 자전거 가방에- 튜브가 뭐예요? 사실 아, 좀 바퀴. 많이 네. 바퀴. 그 안하게 꼬무 같은 거. 그걸 입으로 불어도 되거든. 잘 안 하려고. 입으로 불어도 팽팽하지 않을 정도만 불고 평소에는 그 덜덜 말아서 가방에다가 그 3개까지 넣거든. 요만한 가방에다가. 여기서 내가- 가지고 와서 불어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겨드랑이 느끼면 진짜 아니 그냥 많이 끼면 더 많이 그럼 더 더 뜨거. 분이 끄니까 잡히지. 딱 하나 요만큼. 요령이 또 있네. 딱 하나. 요만큼. 맞아요. 물 먹지 않을 만큼. 물 먹어요. 그러면 하다가 이러면서 가거든. 근데 가라앉지. 저 자전거 튜브 감아 갖고 온 사람들이 며칠 되는데 실패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은폐가 잘 돼가지고 이렇게 위장 풀을 준비해가지고 물에 쓱 들어가면 이만큼 뜨는데 위에다 위장풀 탁 짚는 거예요. 이렇게. 빽빽이 갖고 숨 쉬고. 일단 그것도 있고 일단 쥐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깔아앉질 않아요. 그리고
계속 어느 땐가는 중국에가 붙어요. 그렇죠. 물살이 중국까지 갔어요. 네. 심지어 소해 바다도 건너와. 그걸로. 바다 작년에 건너온 사람 만났어요. 투북 안고. 중국 안고 소위 바다로 해서 한국으로 온 예, 거예요? 3일 동안 헤엄쳐서 왔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하냐? 불굴의 투사다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은 불굴의 투사다. 작년에 제가 인터뷰했어요. 구체적으로 나도 대단하시다. 구체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강에서 무슨 강이던가 그 강에서 밀물 썰물이 있는데 예. 밀물이 있을 때 그거 입고 탁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넘어오는 동안에 처소가 8개인지 9개인지 있어요. 양쪽에 이렇게. 총 그러니까 들고 아, 재밌죠. 무조건 쏘라고 그래요. 그거 어떻게 어떻게 되냐면 그때 북한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다 또 내려간 거예요. 근데 다 쌌잖아요. 밀물로 해서 사람들이 막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구 잡고 있는 사람, 뭘 네. 잡고 있는 사람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 총을 강으로 쏴? 또 내려오니까 경비대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있다가 다 샀어요. 넘어오는 거야. 다 쏴버린 예.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맞아요. 아 사람을 이건 진짜 죽이는 어디서 왔어 이 사람이? 진짜 그래요. 그게 다 이게 쏴다니 남 안으로 내려갈까봐 여기처럼 죽이는 거죠. 아직 북한 예. 아직 북한 아직 영역인데 북한 있는데 이쪽 바다를 중국이고 합쳐지는 이쪽에 데예요. 바다를 한국인데 합쳐지는 우리 내려오는 걸 다 쏴버리는 예. 거예요. 왜냐면 그게 구해주지 않고 왜 써버려요? 아니요. 그게 이제 들어오면 뒤에 도망친다고 그 생각하는 거지. 윤전 기지가 공해상 있죠 공해상 이거 공해상 그 영토 그 경계선 그 밀물이 거기 넘어가거든. 그게 1km 좀 넘어요. 거기서부터 또 내려와가지고 쫙 해서 그물 빠져나갈 때 오면 그거 넘어와요. 그러면 100%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네, 물살이 세서 그러니까 바다를 해서. 이가고 대기하고 있다가 지나가는 걸 진짜 쏴버렸다고. 다시는 북한에 안 간다. 그 왜가 갈 일이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들으니까 끔찍해요. 난 아니 그 저는 내가 그래서 이 왜 사람이 수령님은 이민을 위해서 왔는데 사시는데. 쫙 왔는데 이 사람이 준비했던 걸 꺼내갖고 해도 경도 뭐 이런 거 맞춰본 거요. 그래서 라식하고. 별 보고 해서 아들아 우리 지금 한국공에 들어섰다 하는데 아들도 배하도 타가지고 아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물이 돌아섰습니다. 그래 보니까 분계선을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 경계선을. 그치. 그 다음에는 확 다 지워버리더니 헤엄쳐라. 그래서 헤엄쳐가지고 그 하도 거리가 좁으니까 계속 오는데 한국에서 보질 못하더래요. 그래서 계속 그렇지 작으니까. 그러다가 한국 배가 오더래요. 맞아요. 그래 그 데려갔지. 근데 다행이다. 그러니까 자전거 튜브 가지고 바다도 건너오니까 압록강이나 두만강 따위는 그뭐 아들하고 둘이 지금 그분 인터뷰했는데 아, 세 개를 감았더라고요. 맞아요. 3개 네, 감았어요. 그 세 사람은 개를 3개 감았어. 감았어. 자기는 3일 동안 막 공해상에 떠 있고 하니까 배고프고 예 그냥 탈진하고 이제는 이제 근데 그 순간에도 자기네 생각한 게 우리는 이렇게 상태에서 만약 북한군에 잡히게 되면 그냥 우리는 죽어. 고기잡이 나왔다가 그러니까 아무런 남한으로 간다는 이런 짐도 없고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 그런 순사람에 걸려서 그래서 제가 그분 손을 잡아봤어요. 아버님 어떻게 그러니까 3일 동안 사시면서 그 바다에 떠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하니까 세상을 다 포기했대요. 그래도 마음을 원이 비워야지. 없더라고 그러더라. 나는 그래도 그 북한이라는 나라를 떠나서 공해상에서 이렇게 죽는 것만 해도 행복했다고. 근데 이게 대한민국 하게 돼서 자기는 너무 좋았다고. 자기는 그때 다 생을 내려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 기가 차서.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음. 모든 탈북자들이 두만강 건널 때는 다 포기하고 건너거든요. 그쵸. 사실 자기 목숨을 내놔요. 두만강이나 중국 어느 땅에다가 그냥 내놓고 그래 가다가 어느 때인가 죽음을 맞이하면 죽어야 되겠다라는 각오는 다 하고 떠나거든요. 저도 그리고 그렇게 떠났었어요. 압록강, 두만강 이런 데서 건널 때 이렇게 보면 도로가 강 폭이 좁는데 그런 데서 자꾸 건널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해상 같은 경우에는 저 강구 그쪽으로 나가면 폭이 넓어지고 깊어요. 강구 폭이 엄청 높아요. 근데 경비가 서울에요. 예, 강구가 엄청 농촌이에요. 거기가 돼야 된다. 예. 그냥 튜브 감고 응? 예. 그다음에 자기가 입으로 각오하고 그리고 먹을 거만 있으면 뜬다고. 예, 그리고 맞아요. 이거 위장만 잘하면 그 위장 풀이 많이 떠당기니까 그렇게만 하고 그냥 발만 저어주면 중국에 가요 그냥. 발만 져줘. 개구리 해야만. 제일 나오기 좋은 데는 사실 내가 가본 데 중에서 자강도가 제일 좋았어요. 만포. 최고죠. 자강도 만포가 그 이경제가 돼 있다 보니까 거기는 초소 인원도 좋고 초소 개수도 좋고 그 자강도는 자강도 자체 내 그걸로 하다 보니까 그 무역 레왕돼 있고 뭐 중국하고 레왕 이것도 좀 잘 안 돼 왕래가? 있고 왕래가 잘 안 돼 있고 그때는 가장 안전한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강도 가보면은 물도 안 깊어. 근데 강폭이 조금 넓긴 한데 산세가 좀 이렇게 심한 데 있긴 하지만 운목 거기서 장도에서도 운목으로만 좀 올라가면 정말 쉽게 안전하게 나는 그 만포에서 이제 그
연아연 총각을 이렇게 중국 쪽하고 거래하면서 가봤는데 그 이제 국경 교두에서 면담한다고 요만한 책상 위에 이제 그 국경 처소에 중국 사람들 북한 쪽으로 나오거든. 그쪽에서 이제 중국 쪽에서 배를 타고 뚜루루루 와가지고 처소 쪽에 내리면 돌아와서 이렇게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무역 계약하고 오늘 내일부터 물자 출하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정말 가까워 정말. 그 중국 쪽에서 배 같은 거 이거 가판 같은 거 있으면 북한 쪽에서는 이끌어서 이렇게 끌어주거든 이렇게 찌게. 아주 가까워. 아주 자강도가 굉장히 쉬워요. 장군의 사람 군수물자 공장이 있잖아요. 이경제 북한의 이경제 다 산하 있어요. 군수공장은 다 거기 있는 거지 지하에. 그래서 그쪽으로 근데 거기가 개발을 안 한 건가요? 그 국경 국경이 있어도 중국하고 무역 내용이 거의 없어요. 수출 수입이 거의 다 왕래가 다 졸탄되어 있고 음. 북한에서 가장 김일성도 전쟁 때 자강도 들어갔죠. 아 맞아요. 자강도가 가장 안전지대라고 볼 수 있거든. 그래서 또 자강도만큼의 특징이 있어가지고 국경연선 쪽에 사람들 내왕이 별로 없다 보니까 없어요. 장도 쪽에서 어디가 외 사람이 들어오는 걸 안 잡아. 나갈 때 잡지. 초소 사람들 보고. 아, 그것도 또 나갈 때 단속하거든. 왜 왔었냐 뭐 다 확인하지. 들어올 때는 별로 안 그래. 그래서 문제는 연선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때가 되면 기행을 마련할 수가 있는데 황해도 사람들, 평양 사람들 이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연선 쪽으로 가기가 어렵거든. 그러니까 그걸 너무 통제가 심하니까 그 방법을 내가 쓰던 방법을 알려주려고. 사실 한 달 정도만 준비하면 송씨 예정하는 여행증명서 분명히 할 수 아, 있어요. 그거 없어도 돼. 그거 없어도 돼요. 여행 어쨌거나 증명서 있어야 되니까. 돈만 조금 준비하면 돼요. 아, 그래갖고 보리차 타고 오다가 처소가 있는 구간을 알아요. 돌아가면 돼. 아니 근데 그 사람이 운전기사가 화주라고 하지. 하죠. 소나 씨가 하던 화주. 돈 내시오 하고 차 태고 돈 받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처소를 통과시켜 주겠어 하면 그 사람 믿고 가는 거고 통과 못 시키겠다 하면 그렇죠. 출발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 빨간 깃발하고 그러니까 언제냐면 지금 같은 때 좋아요. 모두 다 71전 퇴로 이럴 때. 이럴 때 사람 그 농민모 있죠, 농민모. 맞아요. 좀 꿰진 농민모. 그거 네. 딱 쓰고 옷에다 훅도 좀 묻히고 오. 장화를 신어야 돼. 어. 그 다음에 일심안하게. 사분 필수예요. 알고 가는데 왜 삽을 들어? 아니. 알고 있어야 돼. 자기 방어에 그래서 무기가 아니 무기가 아니고 사분 필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땀 닦는 수건 딱 걸고 그 다음에는 땡땡 군방 일하러 갔다 오는 사람처럼 그 지역이 이게 바로 70년 현지 사람처럼 보이는 방법이거든. 그러면-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단속도 안 해 그냥 봐 그러면 이러면서 태평하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일하다 가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나는 그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자전거에다가 빨간 깃발까지 꽂아. 41전 맞습니다. 그딱 그 뒤에다 삽딱 차고 그다음에 이러면서 싹 가면 이거 흙이랑 묻고 막 그랬으면 이게 농장을 일하던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단속을 안 하지. 매 초소마다 그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처소에서 그러면 사람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요. 현지 사람은 되도록이면 안 줘. 그걸 가만 웬간하면 안 줘. 보면 일하던 사람들 지나가요. 그때 속기는 거야. 그때 거기. 저 꿈에서 계속 북한에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북한말을 계속 배워요. 왜냐면 북한 이제 가면 북한말을 해야 돼. 나는 이미 꿈에서. 서울말씨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북한에 가면 무조건 잡힐 거야. 처소 지나갈 때 북한말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북한말이. 막 그런 꿈에서 그래요. 자강도서를 했잖아요. 자강 여기 지금 남한에 와 있는 3만 명 중에 자강도 사람들이 10손가락 꼽힐 정도예요. 없어. 맞아. 그렇게 없는 원인이 자강도 만포나 강계 맞은편 중국이 무인지대예요. 무인지.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만 우리가 넘어가면 중국 거래할 사람이 없어. 그 중국 패셔 있잖아요. 우리는 중국 군대를 패셔라고 했어요. 중국 군대 간역이 될 수 있어요. 그 지대에는 사람이 안 살아요. 중국 맞은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위험해서. 그래서 이게 중국 만포에서 탈북하기 싶은 사람들은 거기서 40km를 북쪽으로 올라오면 양강도 후창군이라고 있어요. 그걸로 해서 넘어와요. 자강도가 정말 물도 얕고 폭도 높고 저 만포에 뽀베지트 장사 있잖아요. 밀수품 뽀베지트 쩍머리 그거 밀수 때문에 제가 몇 번 갔댔거든요. 그래서 자강도에 제가 줄이 많아요. 정머리. 정머리 뻗어. 정머리. 뭐야? 강한 거. 이게 11개에 한 킬로예요. 정머리는 뭐예요? 그 뽀베지트. 정이라면 가장 센 예, 금속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앞에 불차기 차감기 막 할 때 할때 차감기 머리 앞에 부분이 있어요. 예. 이런 벽에 뚝뚝한 머리 부분을 네. 뽀비스트라서 그 특수금속으로 이렇게 딱 예. 이렇게 금강 나를 세워서 이렇게 해서 여러 개는 갑자기 거기 만들었어요. 11개면 한 킬로예요. 근데 그게 억수로 비쌌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몸에다 7킬로 정도를 차도 안 알려요. 그러니까 제가 만포에서 그걸 차가지고 회사하느라 장사를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만포를 잘 알아요. 근데 만포 사람들이 인식관이
북한에서 사회주의 사람들은 만포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면역무기가 책임비서를 할 때 진짜 어떻게 교양을 시켜놨는지 그 사람들은 중국 간다, 한국 간다, 이게 반도야야 지금도 이래요. 그래서 자강도에 탈북자가 민심이 적어요. 맞아요. 그리고 탈북학 세탁을 안 해요. 평양에서 그래요. 예. 뭐 하다가 음. 이렇게 뭐 한국 영화라든지 뭐지 뭐 그런 노래 쓰고 하면 우리끼리 있다가 닥쳐 그리고 어디 사람이야 그러면 자강도 사람이요. 예. 그 정도로. 예, 그 정도로 자강도 사람들이 대학교에도 자강도에서 온 친구가 있었는데 제일 정직했어요. 그렇다는데요. 자강도는 물이 그래서 그런 사회적으로 그랬잖아요. 음. 자강도 정신을 따라 배우라고. 그래서 강계정신. 다른 지역 사람들은 외지인이 오게 되면 혹시나 하는 국경에 있는 사람들은 혹시나 넘으려고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강도 사람들은 외지 사람이 와도 그런 의심을 아주 자기네가 그런 생각을 네. 안 근데 하니까. 어디 외지 출장 가면 저는 출장 가게 되면 그 어디 가서 밥 한 그릇 먹기 힘든데 자강도 사람들은 안 돼. 항상 자기네는 잡곡밥 먹어도 입학을 해주고 손님 숙박 보자. 완전 옛날이야. 어? 야. 진짜 인심이 좋아 자강도만큼. 되게 야였던데 엄청 야였어요. 몸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 아직도 자강도만큼은 뼈가 인심이 뼈가 살아있는 남아있더라고요. 것이고 외지 사람에 대한 경계를 가장 좁게 하는 거죠. 음. 중국 쪽에 넘어서서 무인지경인데 제2의 나는 화합이야. 나는 혼자 오는 경우만 누구도 안 믿거든. 제 목숨 누구한테 맡겨. 북한의 사람도 옛날한 사람 군상을 다 했고 옛날한 여자들 조금만 마음만 먹으면 돈 조금 차고 지도 다 볼 수가 있거든. 가장 안전하게 자강도 건너서서도요. 그냥 남쪽으로만 내려가. 나무가지가 제일 많이 뻗은 쪽으로만 계속 가시면 돼. 그러면 바로 그 중국에 있는 그 대련 쪽으로 내려설 수가 있어. 아 그래요? 그좀 무작정 걸으면 4일 정도, 5일 정도. 하루에 100에서 150km 정도. 대련하고 맞닿은 곳이 강이 있고 강 건너면 대련이 되는 거예요? 서해 쪽으로 바로 붙어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아, 자강도 쪽에서 넘어서는. 아, 그러니까 무인지경이라서 감이 안 와. 우리 북한에서처럼 막 이렇게 그냥 무인지경이 아니라 들어서면 무서워. 맞아. 무섭다 그러더라고. 햇빛이 안 보일 정도로 어. 나무들이 얼마나 빼고 가니. 사람도 진짜 얼마나 무섭대요. 빼고 가니. 뭐. 길은 있고요. 길이 길은 없지, 사람이. 찻길만 있는데 차가 다니는 길만 있는데 그럼 찻길로는 되도록이면 나서지 말고 나는 이제 물론 이제 나는 이제 삼합 쪽 회령 쪽으로 해서 삼합 쪽으로 들어섰는데 나는 이제 옹군 13시간을 뛰고 먹고 뛴다는 게 마지막에 내 생각이 뛰는 거지 몸이 걸어가더라고. 고속도로로 들어섰는데 그 고속도로에 이렇게 그 고속도로에서 일하는 사람들 도로 순찰처럼 이렇게 누런 노란 옷 같은 거 있잖아. 유니폼 아, 그래서. 다 내어보지 못해서 아. 모르겠어요. 그게 도로 와서 네, 유니폼 그래서. 그게 걸려 있더라고. 이렇게 어. 조끼 같은 거만. 그래서 그걸 입고서 한참 가는데 또 쳐서 있어. 나는 북한처럼 생각을 한 거야. 떨지들 마세요. 떨지들 말고 북한처럼 쳐서가 아니라 여기 그 자본주의 나라는 차가 지나갈 때 돈을 받는 도로 비용을 받는 그런 톨게이트. 곳인 거야. 톨게이트인데 그걸 초선 줄 알고 또 산으로 올라간 거야. 또 산으로 올라가서 해서 마지막에 도착한 게 용종에 이제 용종에 들어섰는데 용종에 가니까 뭐 중국말 반, 뭐 한국말 반 다 써 있어. 어려울 게 없어. 맞아요. 그거 조금만 신경 쓰면 중국말 뭐 몇 글자만 한 500자 정도만 하면 중국에 들어서서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전혀. 500자. 말할 일이 없어. 자기 눈으로 다 보고 다 판단하고 다닐 수가 있어. 어렵지 해야 돼. 그냥 배고프다, 네. 춥다 이러면. 그리고 제가 탈북 전까지 제가 하주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탈북하는 사람들이 안전이 기본이잖아요. 근데 되게 보면 항해도나 무산, 청진 이쪽에서 해산으로 많이 와요. 그럼 이제 우리 해산 쪽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는 나무 실으러 갈 때는 이게 초소를 통과를 해요. 그럼 거기다가 딱 세워놓으면 막 사람들이 막 타요. 근데 그 중에는 탈북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벌써 하주가 누군가부터 찾아요. 그러면 이제 요 조그만 여자가 달랑 내려요. 그러면 그 앞에서 사람들이 많은 데서 말하는 게 아니고 제 팔을 한 바퀴 삐끼고 저쪽으로 가요. 그러면 아줌마 우리 돈을 얼마 더 주겠는데 하전 몇 반 어느 집 앞에까지 차를 좀 대달래요. 그러면 딱 타산을 해요. 아 사람 10명 태우기보다는 다 내려 이러는 거예요. 한 사람들을. 다 내려. 왜냐면 이 사람들을 몇 명 데리고 가는 게 낫거든요. 근데 그럼 그 올라선 사람들이 그러지 아 빨리 가겨 내려. 다 내려라 내리 전에 아이 간다 이러면서 다 내려. 그러면 그 사람들만 딱 해요. 제대로. 그럼 운전기사하고 토론을 해요. 아저씨 이 아줌마이네 뭐 사바사바 하는데 뭐 있는 것 같다. 그럼 돈 이렇게 주는데 가자. 그럼 그 사람도 긴 차로 가는데 그럼 오케이. 그러니까 딱 반탕인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우리는 그 하전이나 봉수 이런 초소 애들을 다 깼어요.
그런 데 가면 우리 쓱 지나가면 그 보안원들이 아줌마 다음번엔 기관차 대가리 예남이 뭐 이렇게 연락해 그래 속으로 네 알았어요 하고 딱 앉아 개새끼 입도 크지 마 이렇게 막 이렇게 그래요. 우리 그러죠 안 해서 근데 그 순간에만 네 알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 가게 되면 저 나무실은 저 안 가요. 저 아줌마 지나가는 거. 그럼 그냥 마을로 들어가도 우리 차는 의심을 안 해요. 그럼 이 사람들 보고 그래요. 적재함이라고 안구를 집 딱 앉아있으라 이래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적재함이 이렇게 딱 앉아서 그리고 대화중에 무슨 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기 강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 이제 집 있잖아요. 집 제저요. 그러면 이제 돌아다녀요. 누기네 집가 이미 주소를 받았나 봐요. 그러면 이제 그 집에 딱 들어가는데 그 주인집 여자가 문을 딱 열고 나오는데 사람이랑 문을 열고 나오면 사람을 보고 인사를 해야 되겠는데 문을 딱 열고 나서 양쪽을 봐요. 누가 보나. 이미 약속된 예, 장소. 그러고 딱 그 우리 옛날에 정탐 영화래. 날짜 없는 척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예 그다음부터 그럼 우리 돈 받고 돌아. 그럼 우리는 별난 주축을 다 해요. 아저씨 저 사람들이 왜 저기 초소에서 걸어 들어와도 되는데 그럼 돈 적게 내도 되는데 왜 우리한테 그러면 중국 뛰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보통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좋겠다. 내일부터 이제 불 밝은 집가 살아서 저는 그렇게 그렇게 제가 몇십 번을 데려다 줬어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다 탈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말을 하더니 보면 항해도 보면 야 빨리 오라. 이게 약간 항해도 말이잖아요. 속상하다. 너 왜 자꾸 그렇게 늘어지니? 막 안타까워. 저는 그거 운전칸 안에서 막 듣고 안타깝다고? 있으면서 진짜 이게 항해도서 왔는가 여기 말이 아닌 거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들어가요. 아마 그럼 이 방송 보면서 저거 우리 나 데려다 좀 저 하죠. 네. 저 누이 동그란 아들. 그럼 댓글 달아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가 국경연선 해산, 무산, 해령 여기까지 오면 거기 어느 산에서든 어느 집에서든 관찰하고 충분히 살피다가 넘어가면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거기까지 들어오는 게 제일 문제고 들어오는 거 위장하면서 들어오고 돈 주면서 들어온다 쳐도 또 들어와도 문제예요. 앞쪽 사람이 들어오면 알려요. 튀지. 생긴 거 보면 외진 딱 알리기 때문에 그리고 나 같은 평양 사람 또 오면 힘을 멀끔해 그래가지고 티가 나. 얘는 우리 지역 사람 아니다고 신고를 해요. 맞아 타도 사람이야. 그래서 옷을 최대한 남루하게 입고 맞아요. 뭘 바르고 그리고 내 경험인데 가다가 순찰대가 이거 객톨 휴바라는 거 있잖아요. 개털슈바. 이렇게 딱 이렇게 아예 카리스마 아주 몽골 옛날 반슈바. 알아. 옛날 목동들처럼 입고 다니잖아. 러시아 군대처럼 하고 막 그런 옷을 또 입고 있는 사람 단속하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딱 보면 자기도 모르게 눈을 툭 피한다고. 근데 피하지 말아야 되겠더라고. 이렇게 쓱 보면 피하면 안 돼. 그 사람이 날 보면 그러다가 같이. 난 안 와 하고 가고 딴 지켜보다가 이러구나 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이런 연기가 상당히 근데 필요하더라고. 인사를 하면 더 좋아요. 아니요. 진짜? 그냥 이렇게 눈인사를 이렇게 하게 돼. 왜냐면 북한의 보위원이나 보안원은 인사받는 걸 억수로 좋아해요. 아니 근데 그렇게 가면 얘가 왜 인사하지? 그래. 아니야. 그러면 이사는 항상 직업이 몰라 누가 나는 인사를 너를 받는 몰라도 사람이야. 내 주치가 이러니까 쟤는 나를 알아서 그런가 보다 알았어.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걸 이용한다? 지주제 개주제를 해갖고. 그래 진짜. 기차. 예. 기차칸에서 한번 그건 내가 착각한 거예요. 인사하면 기차칸에서도 그 중요하더라고. 이렇게 가다가 검열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내가 나 아는 사람으로 착각한 거예요. 열차 승무원을.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야 이거 뭐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인상이 완전 네, 맞아요. 아니가 그때 여기서 라면이랑 그러니까 근데 맞아요. 쓰고 오겠쳤단 말이야. 그래. 네. 저 누구지?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좌표를 공사하는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그냥 그렇죠. 넘어가요. 자기한테 인사하면 벌써 이렇게 마음이 딱 자기가 왕이 된 심정이잖아요. 북한 보안원들이 그런 약점을 이용해 그 다음에 무턱대고 인사해요. 기차칸에서 또 이런 게 있어요. 딱 타고 가면서 사람 많은데 딱 타고 가면서 아주 편안한 자세로 책을 펼쳐가지고 탁 책 보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책 딱 뚜껑 보면 책 펴지 보면 컴퓨터 뭐라 썼어. 저기서 금강성을 오는데 태연하게 탁 이러면서 이렇게 여유 있게. 이런 것도 필요하더라고. 설마 얘가 나쁜 짓 한다 이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연기가 필요해요. 북한을 떠나려고 대담한 마음 먹었으면 어느 정도의 준비는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타지에서
황해도라던가 평양도, 평안남도 이쪽에서 오시는 특히 신의주 사람들도 올라와서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 자기 지역을 벗어나서 그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올라와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신의주는 워낙 사람이 예, 많이 예, 다녀서 예. 그런지. 예, 그리고 다리도 너무 있고. 처소가 살벌하고. 폭이 예, 바다처럼 뭐 이건 다리. 바다예요, 바다. 바다예요. 그냥 바다예요. 뭐. 뭐가 신의주가? 아니, 산동 신의주는 바다처럼 완전 넓다. 바다. 근데 일단 건너만 서면 그렇게 편안한 데가 없는데 중국 쪽에서는. 건너기가 어려운. 아유, 가 붙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외지를 가는 사람들만큼 출장 증명서만큼은 어떻게 구실돼서라도 출장 증명서만큼은 단 일주일짜리라도 안전하게 떼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처럼 재산 다 필요 없어요. 뭐 이제 송씨가 다 말한 것처럼 다 버리고 돈을 딱 여기서 엄마 다 있으면 차고 현지인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옷가지들을 좀 가지고 떠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운동화도 꺾어지 나요. 맞아. 그때도 펌잡느라고 다 필요 없고. 하나도 필요 없어. 현지인처럼 보이기 필요 위한 없어요. 준비물이 좀 필요할 뿐이에요. 간단하게. 그리고 중국 쪽에서 맞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걸 못하겠으면 지도 작업을 해서 오직 어디? 중국 쪽 맨 아래 남방 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만 건명이라는 것까지. 그러려면 이제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야 되는데 여러 번 갈아타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되는 정거장 이름만 해서 중국에서 폈들 때도 말 모르면 맨 뒤에 섰다가 앞에 사람이 어디 하고 할 때 그 발음을 똑같이 비스듬하게만 흉내내면 표가 다 되니까. 저 공감해요. 그렇게 해서 해봤으니까. 다 그렇게 해서 말을 몰라도 찾아가. 얼마든지 가던 도중에 초소가 있다. 초소가 있고 뭐 이러면 요 부분은 이제 주선아 씨가 오늘 우리 방송에서 화장실 갔다가 뭐 어떻겠다 이런 뭐 그 차를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네, 맞아요. 안전하게 해서 또 다음 차를 유행할 수 있으니까. 전화번호만 잊어 안 버리면 돼요. 네. 한국 중국 전화번호. 사람들 돈만 주면 다 합니다. 연간한 거 신고도 안 하고 다 하니까 택시도 이용할 수 있고 버스도 이용할 수 있고 대형 버스 많은 사람들 크게 타는 거 이것보다도 그냥 조금씩 해서 이용해서 가는 것도 굉장히 쉬우니까 택시비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 요번에 13명 넘어온 거는 북한 여권으로 상하이에서 제3국까지 온 다음에 네. 3국에서 이제 임시 여행 증명서, 대한민국 임시 여행 증명서를 받아가지고 온 건데 북한이 항의를 하니까 중국이 아니 적법한 북한 여권 갖고 출국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막냐? 막을 수가 없는 거죠. 합법적인 요건을 가지고 네. 출국하는데. 그럼 똑같은 의미에서 이제 중국 공안이 탈북자들에게 조금 협조적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그러면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건 그러면 뭐 터지죠. 통일되는 거예요. 그러면. 터지는 그냥 거죠. 중국에 가서 공안한테 잡히면 되죠 그냥. 네. 그러면 공안이 안 와서 중국 경례를 벗어나서 네.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다른 데서는 경찰한테 잡혀도 문제가 안 돼. 네. 찾아가서 잡히는 게 더 빨리 오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중국에서 잡혀도 괜찮은 게 이번에 중국에서 13명이 합법적으로 비행기 여권을 갖고 나왔잖아요. 연희대 같은 중국이 북한 대사관에 알려줘요. 큰일 나지. 근데 이번에 그지? 대북 제재를 하면서 하여튼 중국도 이제 북한에 대해서 약간 좀 싫어하는 아니. 눈치예요. 그 번심이 어디가 갔어요? 그냥 그래도 변했어요. 중국이 가운데서 북한 길들이기 하는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약간 한번 그러는 너 거지. 버릇을 고쳐준다. 앞으로 계속 그럴 거지. 믿으면 안 돼. 중국은 절대로 이제 북한 믿으면은 남북이 안 이제 돼. 이렇게 안 하나 돼. 되는 걸 바라지 않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제 키워드를 어. 남쪽 거 북한 거 하나씩 다 쥐고 있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에서 될 수도 있고 가운데서 혹여 진짜 중국이 몰랐을 수도 있어요. 지정 장소가 상해였기 때문에 동북 삼성에 있는 연영성, 흑령강성, 길림성은 북한 보위부가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연길에 있는 영일 비행장이라든가 심야 비행장 같은 데는 거의 다 이제 출국 조사가 다 북한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상해 같은 데는 남방 쪽으로 내려가면서 특히 여연태라든가 뭐 광주라든가 상해라든가 이쪽은 잘 안 돼. 아직까지 북한이 저희가 힘들거든. 이번에는 중국이 북한 논에 우리만 안 둬두면 이렇게 이게 돼. 된다. 버르장머리를. 왜냐하면요, 그 북한 사람이 비행기로 탈북할 때 보위부에서 공안에 비행장에 나와가지고 사람들 지나가는 거 쓱 보다가 이쪽으로 쓱 보다가 탈북자 보면 아니까 쓱 보다가 알지. 너 이쪽으로 비행기 얼르는데 그 앞에 서서 이렇게 보고 그 정도로 협조해줬다고 중국이. 남방은 그렇죠. 이제 오늘 동북 삼성 얘기야. 남방 쪽에 내가 가봐서 아는데 남방은 그렇게 강동성 이쪽에 가면 상관을 안 해요. 거의 자 이제 요거 여권을 가지고 다니는 북한에서 여권을 가지고 있는 북한 대사관 사람들 중국 경내에서 홍콩에 가도 문제가 안 돼요. 중국에서 싱가포르 가는 거 막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중국에서 태국 나가는 거 누구도 안 막아요. 대신에 여권을 가진 북한 사람이니까 대사관에다 나 이번에 무슨 출장이 있을 수 있어 갑니다. 보고하거든.
근데 만약에 보고 안 하고 동선이 파악 안 됐을 때 움직여서 큰일 나는 거거든. 여거 틈새기를 노리고 이 사람이 했던 거가 아니면 진짜 중국 정부에서 알고도 눈 감아줬을 수도 있고. 알지. 모를 수가 있나? 근데 알지. 우리가 오는 탈북자들 경우에는 여권 가지고 오는 경우가 우리가 방송에서 도와줄 일은 거의 없어요. 여권 가지고 오는 사람. 여권이 없는 사람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일단 네. 응, 맞아요. 일단 여건이 없는 사람. 공안이 따라오면 잡히지 말고 무조건 뛰어야 된다. 뛰어야 돼. 그치. 근데 대전 이남으로만 내려서면 네, 안전해. 시장적으로 뛰면 좋아요. 아, 그러니까 시장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사람들 많은 데로 뛰던지 예, 맞아요. 아니면 많은 데를 뛰어야 돼요. 조기대 훈련하듯이 그 군대 안 나갔다도 돼. 조기대 훈련하듯이 그 사람들 기준으로 우리로서는 도둑질하다가 도망치듯이 그냥 가다가 산을 가다가 막 뛰어넘고 뛰어내리고 그 사람들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코스만 밟아도 그리고 안 따라와요. 요것도 하나 또 팁인데 이제 여름이 되면 대한민국 분들이 장백산 관광을 굉장히 많이 갑니다. 백두산 관광을 중국 쪽에서 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 주선아 기자도 한번 다녀왔으니까 알지만 한 번에 막 100명 막 많게는 200명씩 막 브로커로 막 이렇게 많이 갔다가 내려오고 하는데 그 경로 중에 꼭 이제 그 신문에도 나와요. 그러게 어느 북한 관광 대표단 장백지구라든가 연길지구에 가게 되면 한국 분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도움을 요청하면 앞에서는 외면하는 것 같지만 다 도와줍니다. 아유, 한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도와줘요. 다 도와주니까 중국 경내에서도 가장 힘드신 분들은 제가 체크했던 구간이니까 백두산, 장백산 지구에 있는 그 관광 오시는 분들 연길역전 앞에 가면 다 볼 수가 있어요. 연길 비행장 가면 다 볼 수가 있어요. 성구 씨도 그럼 구체적인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 연길역전 앞에서 목사분한테다가 이제 도움을 요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분의 도움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요. 제가 뭐 돈도 좀 주시고. 그 300원을 네. 그분이 직접 주신 게 아니고 한국에 도착하셔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그 어디에 장소에 오라. 그 앞에 가면 홍콩 반점이 있어서 거기서 기다리라니까 이제 이 중국에 있는 교회 분들이 두 분이 나오셔서 저한테 이제 돈 300원을 주고 거기서 밥을 사줬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밥을 혼자서 6인분을 먹었습니다. 6인분을. 예. 그러니까 그 돈이 얼마나 저한테 큰 굶었으면. 노자가 됐고요. 그분이 또 소개해준 브로커도 있었어요. 충분히 한국 분들 소통하면 어느 어디인가. 땐가는. 자 이제 중국 경내를 벗어나서 베트남에도 있고 태국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북한 대사관이 아닌 한국 영사관 찾아가면 되고요. 혹시 앞에서 이 한국 분들이 외면한다고 해서 개새끼 욕하지 말고 앞에서 꼭 그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러는 거지. 전화번호 하나라도 손에다 이렇게 말아주고 그렇죠. 있다가 딱 남겨주고 가면 다 뒤에서 전화해주고 다 도와줍니다. 저도 우리나라 한번 사람들은 네. 다 도와줘요. 길 가다가 지갑을 주었어요. 근데 그게 한국 관광객분 지갑이거든요. 거기 돈이 있고 여행 증명서 저기 뭐 여권. 신분증 여권. 요건으로 신분증. 주셨어요. 한국 신분증하고 돈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분증을 사실은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공항국에 갖다 바쳐야 되는데 제가 그걸 안 갖다 바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잡히면 이거 쓸 수 있지 아, 않나 아.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잡히면 솔직하다. 그래서 그때 죄송하긴 막 그 죄책감이 있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는 불법이고 범죄잖아요. 근데 돈은 많지는 않았어요. 10,000원짜리 2장인가 석장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 신분증을 제가 계속 인증. 이렇게 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잡히면 그분 만나셨어요? 그래서? 못 만나. 그 대사관에 들어가서는 그 짐을 싹 이렇게 그 대사관에 바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에 있으면서 그 신분증 한 장을 내 몸에 지니고 있는 게 큰 힘이 되죠. 목숨처럼 아유. 엄청 든든했어요. 이해가 돼. 언젠가 잡히면 난 한국 사람이라고 우겨야지. 중국에 맞아. 중국 땅에 들어서면 그랬- 배 걸지 그랬던 적이 않습니다. 있었어요. 예, 멋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다 잘 때 있고요. 또 하루 매일 새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고요. 먹을 것도 어디 가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려면 지금 이제 4월이잖아요. 5월 제가 작년 7월 달에 북한을 떠나온 탈북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함흥에서 떠났는데 해산에 보름 동안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국경 연선에 그렇게 보름을 오래 있을 수 있나? 그렇지. 그래서 보름 동안 있으면서 좀 감시를 했대요. 그러니까 넘어서 성공을 해왔는데 아니 해산에서 이제는 이게 서로 신고 제도가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 압록강 옆에 국경에 야산들이 많은데 거기 다 개인밭들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주민들이 5월 달부터는 거기다가 음악을 치고 오두막이 아, 가르쳐야구나. 그러니까 딱 자기가 산에 갔는데 응. 근데 그분이 너무 웃기신 게 그 보름 동안 그 오두막에 갔는데 이렇게 자기는 처음 본대요.
땅으로 쑥 파더래요. 움막이더래요. 그리고 그 안에 카메라 걸어놨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기서 때를 끓여 잡수면서 농사를 짓대요. 맞아. 그래서 살아요, 자기가 거기서. 돈을 내놨대요. 쌀 한 지대 값을 내놨대요. 오. 중국 돈 100원을.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을 동안 우리 여기서 같이 끓여 먹자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최고지. 자기는 70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렇게 큰 절을 받아본 게 처음이래요. 그것도 움막에서. 그래서 자기가 야. 압록강이 보이는 곳에서 우프네 우프. 딱 지금 봤대요. 왜냐면 그때 당시 뭐 저 사회 안정선 정치대학 학생들이 망원경으로 국경을 감시할 때 돼서 자기네가 그걸 높은 산에서 그걸 봤는데 자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래요. 자기가 갑자기 김일성이 된 거거든요. 왜 그랬냐 하니까 자기가 막 산에서 움막에서 밥을 끓여 먹으면서 압록강을 쳐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갑자기 자기가 항일무장 투쟁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국 항복의 예. 그날을 아니 그 딱 이렇게 그려보면서 어릴 때 교과서에서 배운 예, 그 내용을 그래서 자기가 막 지금 잠바를 딱 열어제끼고 그다음에 조국아 막 이랬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움막에서 머리만 내밀고 잡힌다고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서 5월부터는 이제 그 양강도 해산시 그 성봉 뒷산이나 그 꽃동지 산에 움막이 많아요. 거기를 많이 이용하시면 쌀만 그분들한테 싸주시면 그분들이 커버를 맞아요. 써주니까 열리 이용하세요. 봄이 되고 농사철이 되면 농사꾼들은 그렇죠. 나달이 제일 귀하거든요. 예. 힘은 제일 많이 처음 써야 그런 되는 절을 때인데 받아봤대요. 나달이 딱 떨어지는 시기예요. 음. 그래서 그때는 정말 그러니까 언니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보름 동안 왜냐면 움막에는 보안원이 와서 주민등록 법률을 안 해요. 그래서 뭐로 그래서 자기가 보아는 힘들어. 예, 그래서 안 제일 가요. 재밌는 게 집에 자기가 가서 안 막 자기가 막 조국을 찾는 막 운동을 하는 운동가처럼 느껴져서 너무 행복했다고. 운동가가 맞지 언니. 예. 네. 혹시 이제 탈북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제 중국에 딱 넘어와서 이제 한국 사람들을 만나볼 수도 있어요. 만나보고도 있고. 근데 이제 한 가지씩 내가 우리 조카 이야기를 한다면 같이 장사하던 아줌마가 조카를 자꾸 천대했어요. 우리 조카를 그 나물 장사를 하는데 북한 사람. 아니 그 중국에 넘어와서 한국에 오기 전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나물 장사랑 하고 하는데 그 옆에 있던 아줌마가 좀 천대했어요. 근데 시장에서 이렇게 자기 자리가 있으니까 어, 그 자리 때문에 터세를 내죠. 근데 나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편을 들어주더래요. 아 뭐 그러냐고 막 이러면서 막 알고 보니까 이게 그 대한민국.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인 거예요. 그거 보다가 그 다른 데는 그냥 쓱쓱 스치다가도 그거 보니까 가슴 아픈 것 같아요. 가슴. 아고 애가 먹겠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표를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착하신 분이에요. 그 정도 아. 고발해버려요. 공항국에 가서. 그리고 중국이잖아요. 북한애가 중국 장사꾼들이 북한 땅에서 애가 중국 땅에서 이렇게 등산복을 입은 사람은 다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등산복을 입은 사람한테 등 뒤에 가서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맞아. 이게 사실이라는 거. 네. 다 등산복을 나는 입었어요. 중국에서 뭘만 생각했나? 음. 중국에서 잡혀서 다시 북송되는 이유는 99%가 아니 거의 100%가 아는 사람 때문인 것 같아요. 날 아는 사람이 신고할 거 아니야. 맞아요. 날 모르면 누가 신고를 해? 내가 북한 사람인지 누군지 중국 땅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게 오히려 힘들겠지만 더 안전해. 그 먹을 거 어디 가나 어때요? 새벽 시간에 세탁소에 가면 세탁소 그냥 문도 다 열려져 있어요. 들어가서 다 갈아입고 모여까지 깨끗이 하고 나와도 되고요. 중국 애들 가면 신발 신는 세탁소 따로 있고 세탁소가 따로 있어. 가면 신분증들도 많아 책상 위에. 신분증들도 골라서 아무거든지 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요. 그게 중요한 거지. 난 세탁소 충분히 이용했고요. 새벽 3시, 2시까지 하는 식당들이 새벽 5시쯤 되면 조용해. 그냥 발로 차면 문이 열려요. 근데 중국은 들어가면 그 카운터에 돼지가 그렇게 많아. 뭐 이렇게 거기다 그 돈들로 짠 돈들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무슨 쪼개던지 이런 짜리들 다 그거 안 돼지만 그거 안고 나면 몇백 원 잘 됩니다. 그 은행에 그게 팁이야. 그게 팁이야. 은행에 가져가면 이런 짜리가 10원짜리 다 묶어서 뭐야. 돈을 따오라 그러니까 도덕 사상을 유도시켜. 어느- 그러지 마세요. 살아야 돼. 우리가 중국한테 중개 얼만데 중개 얼만데 그래 무상감산 다 넣었잖아. 그 정도 가져오는 건 무장감. 일도 아니니까 대상감산 다 넣었어. 그렇게 해서 조금씩 그래서 그 중국 분들이 얼마나 고마워. 이렇게 우리 같이 힘든 사람들 구제하느라고 이렇게 돈통까지 다 놔줬으니까 다 이용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중국에도 그 마음 착한 분이 있어요. 우리 야 내가 조선인 요가를 우리 즐겼을 때 할머니하고 우리 조카하고 그 밖에 나왔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집도 없는데 너무 속상하니까 남이 집 있다면 그 옆에 굴뚝하고 집 사이가 있는데 거기 따뜻하더래요.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족하게 손자를 껴안고선 하룻밤을 새는데 비가 오면서 비가 떨어지는데 이렇게다가 이 몸이 굳어지더래요. 너무 추워가지고 갑자기. 그다음에 게다가 계속 떨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집사람이 나오더니 그 집주인이 그러고 중국말 하더니 그다음에 막 데리고 들어가더니 그때 우리 엄마라는 게 너무 고생해갖고 몸에서 씻자라서 냄새가 굉장히 굉장하겠지. 데리고 들어가더니 따뜻한 물 받아놓고 막 씻어주면서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 그 말 듣고 너무 감동했어. 너무 너무 좋은 고마워. 사람들 진짜 많아. 나쁜 사람만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용정에 딱 그 내가 이제 강을 건너서 눈봐 해치고 뭐 나무가지 다 찢어 어디다 너덜너덜 용정 시내 들어섰는데 뭐 거지도 그런 산거지가 없더라고. 얼어서. 그게 패션이야. 아니 얼은 게 녹지 않아가지고 얼음 덩어리가 옷은 찢어져 갔는데 안에가 손 보이는데 이렇게 찢어진 부위가 얼음 덩어리가 이렇게 달려 있고 그 용정 시내 그러고 새벽에 조선인요관이라고 이렇게 딱 우리 한국말로 써 있어서 거기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좀 몇 마디 못하고 난 생각도 없는데 들어가서 뽕 뻗었는데 이틀을 자고 깨난 거야. 너 얼마나 고마워. 돈도 안 내고. 그냥 잤어. 그 깨놨는데 난 내가 눈을 뜨는 순간에 이거 공항부가 아닐까? 엄청 무서운 거야 눈뜨기가. 근데 그냥 막 이렇게 따뜻한 이불 입고 그냥 딱 보니까 그 아버님이 선녀하고 같이 있었는데 신고를 안 한 거야. 나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분이. 막 그 후에 이제 뭐 하다 보니까 나도 겨울에 가다 보니까 추웠잖아. TV 박스가 제일 신문 깔고 TV 박스가 제일 좋아. 박스 뒤집어 쓰고 자는 게 하나도 안 춥거든. 아파트 맨 꼭대기층에 올라가서 근데 내가 그 연길 시내에 있는 그 서시장 쪽 아파트에서 3일을 그 한 꼭대기에서 잤는데 누군가가 내게 아침에 내려가는 거 보면 두 번째 날 앞에다가 밥을 하는 거야. 내가 맨 꼭대기잖아. 집이 없잖아. 딱 돌아 내려왔는데 감자 두 알하고 밥을 이렇게 딱 난 거야. 집이 두 집이 있는데 왜 났을까? 내가 여기서 자는 거 안 한 거지. 국경에 있는 중국 조선족들은 꽃제비를 보면 다 알아요. 근데 북한 사람이라고. 서시장도 완전 진작을 시내 해요. 중심이잖아. 아니 거기도 그래. 진작을 해요. 맞아요. 거기 중국 그래서 사람들이 탈북자 꽃제비 많아. 치는 안 가려고 그랬는데 먹을 거지. 안 가려고 그랬는데 아니 먹고는 싶은데 무섭잖아. 이거 또 신고해버리면 어떡해. 근데 사람이 안 간다고 했는데 새벽까지 돌아다니면 너무 지치니까 또 떠가. 가지. 모르겠다. 거기에 박스가 있으니까 신문하고 박스가 있으니까 또 갔어. 또 가서 아침에 그때는 건날 아침에 문소리가 들리더라고. 빡 하고 문이 열리더니 슬리퍼 소리 척척척척 나더니 글소리 같은 게 딱딱딱딱 쑥 내리다 봤는데 허리 꼬부라진 할머니더라고. 그냥 쑥 들어가는 뒷모습만 보여. 나이 드신 야.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요. 근데 그때는 새벽 시장 가서 사왔나 봐. 그 소시장 그 다리 밑에서 새벽에 4시부터 5시 사이면 새벽 시장 전에 중국말로 뽀뽀주라고 이렇게 빵 요만한 거 이렇게 뻐주 요거 빵 그거 한 벤또를 6개 들여놓고 그걸 딱 놨더라고. 분명히 밑에서 사온 건데 내가 먹어봐서 알거든. 소시장 다리 밑에서 얼마나 고마운지. 두 집이 양쪽에다 대고 목이 꺾어질 때까지 내 인사를 했어. 인사하는데 눈물이 그냥 뚫렁 떨어지는 거야. 막 얼마나 고마운지. 고맙지 그거.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드린 말씀이 탈북을 꿈꾸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